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조선해양의 김보람 책임연구원입니다. 저는 한국조선해양에서 저희 HD 현대그룹의 스마트십 솔루션을 지난 10년 정도 맡아왔었고, 지금은 자율운항 선박 시대에 맞춰서 기관 자동화와 그다음에 화물 자동화, 원격 제어 부분까지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 단계에서 하나 더 나가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쉽으로 전환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두 가지 휴대폰의 이미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하나 왼쪽에 있는 거는 한 30년 정도 된 최초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플립 형태의 폰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출시된 폴더블 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입장에서 좀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휴대전화 같은 경우 하드웨어 사이클은 한 5년 정도였었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특별히 큰 문제가 없는 한 그 하드웨어 수명과 마찬가지로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었고, 서비스 엔지니어가 수행을 해야 되는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휴대폰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요즘은 하드웨어 스펙이 좋아짐에 따라서 한 4년 정도 하드웨어 수명을 가지고 있고, 시큐리티에 대해서는 거의 월마다, 그다음에 기능에 대해서는 거의 한 분기 정도마다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업데이트 같은 경우 번거롭게 서비스 엔지니어가 방문할 필요 없이 OTA 기능을 통해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코마린에 있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선박 같은 경우 지난 저희가 가스텍에서 공개했었던 HD 현대의 새로운 컨셉의 LNGC입니다. 위에 보면은 왑스도 설치가 돼 있고, 거주구 같은 경우 왑스 편의를 위해서 좀 전면으로 이동해 있는 형태의 모습입니다. 이런 선박 같은 경우 선박의 수명은 30년 정도 이어지게 될 것인데, 그럼 이 선박의 소프트웨어와 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될까 하는 부분이 오늘 화두를 던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좀 인트로덕션을 좀 더 갖자면은, 이제 선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인도된 상태 그대로의 성능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박의 라이프 스팬 동안 변화되지 않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 디파인드 쉽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소프트웨어 정의 선박 같은 경우는 AI 러닝머신 기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기능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선박이어야 될 겁니다. 이런 주제는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자율운항 선박 시대를 준비를 할 때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선박을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올 초에 있었던 현대자동차의 송찬현 사장님께서 하셨던 프리젠테이션 중에 플레오스라는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 있었고,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게 방송상의 오류로 지금 소리가 안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하신 말씀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선박에 대해서 똑같은 맞습니다.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Software Defined Everything이라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히 이동만 하는 자동차가 아니라 고객 가치를 높이고 차량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AI 러닝 머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모빌리티가 전기나 수도처럼 유틸리티로 제공되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고민은 하나의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미래에는 이런 이동의 디바이스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이 같은 고민을 저희는 선박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좀 간단하게 자동차와 선박에 대해서 공통적인 부분과 차이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으로 가지는 가치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디커플링하고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이 공통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차이가 나는 부분들 같은 경우, 이제 자동차의 경우 대부분 승객을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시간은 수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 되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존재를 하게 되고, 네트워크 속도 같은 경우도 거의 뭐 기가 bps 정도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박의 경우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선박은 대부분 카고를 운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목적은 사람의 편의보다는 어떻게 보면 오펙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항해 기간은 10일 이상이 보통 될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선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선박 내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속도 같은 경우도 개선이 되고 있지만 Vsat 같은 경우는 아직도 수메가 bps 정도, 그 다음에 스타링크 같은 경우도 100메가 bps 정도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복잡한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매니팩처러와 오너의 관계가 아니라 그 중간에 시버너와 오퍼레이터와 시퍼까지 끼어 있는 이런 복잡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모두 만족시켜야 되는 이런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디지털과 AI 트랜스포메이션을 말하기 전에 좀 선박의 역사부터 보게 된다면, 우리는 뭐 바이킹 선박부터 중간에 있는 뭐 카락 베슬이나 아니면은 스팀쉽 이런 것들을 거쳐서 지금 오늘날에는 LNG 선박 같은 이런 선박들을 우리는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 선박들이 어떻게 더 안전하고 효율성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과거에는 선박에 대한 제어가 아날로그 방식에서 어떻게 보면은 현재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이 되었고, 여기에 AI와 데이터베이스드 기능들이 올라가게 되는 부분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게 되면은 이것들이 좀 융합되는 소프트웨어 정의 선박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부분은 좀 차치하고 먼저 디지털과 AI 데이터베이스드 시스템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장표는 저희 HD 현대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과 AI 기술들에 대한 기술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쪽에서 보시면은 선박에 대해서 기관 제어를 할 수 있는 하이코니스 같은 경우 트랙 레코드가 지금 2,500척 이상 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스마트십 솔루션 같은 경우 900척 이상의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고, 지금 따끈따끈한 기술들 같은 경우 오른쪽에 있는 하이나스 컨트롤이나 베슬와이즈, 하이 CBM, 오션와이즈, 스마트 FGSS, AI CHS 같은 기능들도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제한돼서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대표적인 4가지 기술만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나스 컨트롤입니다. 이 기술은 저희 자회사인 아비커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술이고, 타겟으로 하고 있는 기술은 IMO 마스 레벨 2 정도 수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AIS나 레이더나 아니면 비전 데이터를 센서 퓨전해서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인지된 상황을 판단을 해서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운항에 대한 최적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필요 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부분들을 줄이게 돼서 한 4에서 6% 정도 에너지 세이빙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기술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션와이즈입니다. 오션와이즈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이나스에 적용돼서 최적 항로를 제한할 수 있는 기능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선박 자체의 카본 에미션에 대해서 모델 베이스로 추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항해에 대해서 어떤 선박을 추천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라는 부분을 미리 타진해 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다음 베슬와이즈입니다. 선박에 대해서 항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선주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오펙스의 최적화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는 선원이 복잡한 고민 없이 장비에 대해서 최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클릭 머신 오티마이제이션 기능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ARS나 아니면 PTO나 G나 아니면 앞으로 오게 되는 WAPS 같은 솔루션에 대해서 선원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오퍼레이션 하는 게 최적일까라는 것을 고민할 필요 없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최적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기능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 CBM 기능입니다. CBM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 변전기라든가 아니면은 메인 엔진, 제네레이터 엔진, 아니면 회전 기기들에 대해서 상태를 진단하고 이상이 발생할 것 같으면 미리 알려줘서 메인터넌스 플랜을 자유롭게 짤 수 있게 하는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앞에 화두를 던졌던 좀 휴대전화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휴대전화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초기에는 전화나 문자 서비스 이런 간단한 것들만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점점 기능이 필요해짐에 따라서 뭐 MP3 폰이라든가 아니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아니면은 TV를 볼 수 있는 기능, 게임을 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기능들을 가진 특색을 가진 전화로 진화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 시대를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분할을 하고 나면은 다시 컨버전스의 시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는 이 디지털 AI 솔루션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와 같이 좀 나눠져 있는 특색을 가진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 기능들이 결국은 하나로 합쳐지는 컨버전스의 시대에는 이 기능들이 모두 올라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칩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선박으로 돌아가서 선박 같은 경우 선박의 가장 큰 로컬 제어기 같은 경우 항해를 담당하는 INS와 그다음에 기관을 담당하는 IAS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에 방금 말씀드렸던 저희 회사의 디지털이나 AI 기술들 같은 경우 이 시스템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작동을 하게 되는 기능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선박과 로컬 제어기 같은 경우 대부분 선박의 수명과 같이 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은 한 30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른쪽에 있는 디지털이나 AI 기술들 같은 경우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하드웨어 같은 경우도 한 5년 이상 가기는 어려울 거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같은 경우도 거의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만의 뭐 특별한 부분은 아니고요. 다른 산업을 보게 된다면은 뭐 잘 사용하고 계시는 챗GPT 같은 솔루션을 보더라도 업데이트가 거의 뭐 1년 이내에 버전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구글에서 이야기한 것을 봐도 하드웨어 장비 같은 경우도 한 1에서 3년 이내에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시 왼쪽의 그림에서 보게 된다면 이 시스템들을 올릴 수 있는 구조,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시스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로 들어가게 되면 별도의 하드웨어가 구성이 되게 되고, 선박은 어떻게 보면 서버실이 하나 운영이 되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좀 이 구조도 어떻게 보면은 기능들을 다시 디커플링하고 다시 리어셈블 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모습, 그 다음에 HD 현대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림은 이와 같습니다. INS와 IAS 같은 경우 선박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대로 두되 그 위의 영역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과 AI 기술들을 좀 하나로 합쳐보자라는 움직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뭐 SDV를 보게 된다면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레이어가 가장 주가 될 텐데, 저희는 아예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모두 다 분리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로컬 제어기 상단에 시스템 앱스트랙션 레이어를 두고 그 위에 AI와 디지털 기술들을 적용을 하는 이런 구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플레오스의 구조도 나타나 있는데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구조의 장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플렉시빌리티가 가장 중요할 건데요. 한 4가지 측면에서 이 구조가 어떤 자유도를 가질 수 있는지,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 리트로핏과 업그레이드가 자유롭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앞에 INS와 IAS 같은 로컬 제어기가 만약에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시스템 앱스트랙션 레이어에서만 커버를 하면은 그 뒤에 있는 디지털이나 AI 기술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시스템 앱스트랙션 레이어에서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후에 디지털 AI 기술들과 융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만약에 새로운 하드웨어가 들어온다라고 해도 여기서도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레이어를 거쳐서 이후의 시스템들과 연계가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디지털 AI 기술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진보를 할 것이고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 구조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앞에서 나온 그림인데 약간 다른 측면에서, 그러면 이 SDS 아키텍처에서 어떤 게 키 컴포넌트일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그대로 앞에서 보셨던 거고요. 여기에서 좀 한 단계만 더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측에 있는 온쇼 클라우드 레이어도 필요합니다. 이 온쇼 클라우드 레이어의 목적은 선박 내에서의 컴퓨팅 파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지 스케일의 데이터 스토리지나 아니면 하이 퍼포먼스 아날리시스, 그다음에 AI 모델에 대한 트레이닝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온쇼 클라우드 레이어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디지털 트윈 모델입니다. 이 시스템들은 실제 물리적으로 이 선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의 모델에 따라서 CBM이라든가 다른 기능들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 기능들이 원활하게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선박에 대한 피지컬 모델을 디지털 트윈으로 잘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온보드에서 끝낼 수 있는 기능은 아니고 온쇼와의 협력을 통해서 보다 많은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온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OTA 기능 같은 경우 계속 말씀드렸던 기능이고 이 부분은 기능들의 업데이트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키 컴포넌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SDS 구조를 위해서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첫 번째 단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모습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GRC 저희 연구소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GRC 건물의 디지털 컨버전스 센터라는 곳에 꾸며놓은 디지털 브릿지입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에는 INS와 IAS, 그다음에 저희가 만든 스마트십 솔루션과 그다음에 하이나스 이런 솔루션들이 모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독립된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스템들을 좀 하나로 합쳐보자라고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한 게 이 우측에 있는 스마트 포탈이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 포탈 같은 경우 왼쪽에 있는 독자적인 뷰들을 몇 개 가지고 있고 나머지 INS라든가 아니면 저희 현대에서 개발한 기술들을 모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커다란 스테이션 형태의 모든 기능들을 다 넣어놨고요. 이 UI 같은 경우 MFD를 통해서 다른 장비들과도 전환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개발한 솔루션과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뷰 같은 경우는 AIS 데이터 기반으로 타 선박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기상 정보를 혈시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션 뷰를 통해서 위성 지도라든가 아니면 ENC라든가 좀 여러 가지 뷰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VTS 뷰라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자동차 같으면 어라운드 뷰를 통해서 주변 선박들을 보는 것처럼 선박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AIS 데이터나 하이나스로부터 획득한 이 통합된 데이터 등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하이나스라든가 하이코닉스라든가 ISS라든가 이런 솔루션들도 모두 이 스테이션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까지 보시면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인터페이스 시켜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걸 퍼스트 스텝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후에 대한 계획들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하나로 정보를 모을 수 있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십 구조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하나로 인테그레이션 시키게 되고 이 인테그레이션 된 시스템을 적절히 목적에 따라서 분화해서 상선에서 말하는 원맨 브릿지, 투맨 브릿지 형태의 디지털 브릿지로 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함정에서 요구되는 나발 콕핏 형태까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다음 스텝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전면 영상을 우리가 유리를 통해서 바다를 볼 게 아니라 카메라와 같은 정보들을 육지로 전송을 해주게 되면 리모트 오퍼레이션 센터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스텝들을 밟아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쉽을 저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함정 같은 경우 소프트 디파인드 워십 뭐 이제 전투 체계와 같은 체계까지 통합이 돼야 되겠죠. 그런 구조까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언맨드 서피스 쉽이나 아니면 언맨드 언더워터 비클 같은 이런 시스템까지도 이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구조를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들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부분은 유무인 복합 부분이 중요해질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된 시스템들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는 이 시스템들을 모두 통합시키는 구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창구로 하나의 컴퓨팅 파워에 모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함정 쪽에 대한 얘기고요. 상선 쪽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베슬라이즈 솔루션 같은 경우 장비 하나에 대한 독립적인 최적화가 아니라 선박 전체에 대한 최적화, 왑스 같으면 항해와 기간을 동시에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부분과 그 다음에 전기 추진 선박에 대해서도 통합적인 최적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서도 필요한 플랫폼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장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